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된 가운데서 장 마감쯤에 또 이게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해드렸지만 YTN, KBS, MBC, 신한은행, 농협까지 전산망 장애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물론이고요. 국정원 또 통일부에서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보 전산망 마비 수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국정원도 마찬가지네요. 추가 피해를 본 기관들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산망 마비 혹시 북한발 리스크가 또 이것이 부각되는 거 아닌지, 북한발 소행이 아닌지 이 여부를 파악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는 크게 충격적인 급락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안랩을 비롯한 보안주들은 오늘 장에서 강세로 갑자기 또 치솟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주가 좀 볼게요. 지금 딱 보고 계시는 것은 이수소프트 보안주 대표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딱 저 장 마감 조금 남겨둔 채 저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이고요. 안랩도 확인해 볼까요? 안랩은 6%대 상승폭 더 키워놓으면서 일단은 조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이슈가 불거지고 어떤 이유에서 때문인지 지금 벌써 위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주훈 차장 나와 계시고요. 동양증권 박우신 과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마감 앞두고 좀 안 좋은 뉴스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박우신 과장님.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단기적인 재료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사실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추가적으로 장막판에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중기적으로는 좀 크게 이슈가 되긴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으로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예. 기존에도 북한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불거졌었지만은 항상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준 차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외적인 요인인데요.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중기 추세에 대한 상승 흐름은 끊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감 지수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는 1959포인트로 1960선도 내준 채 마감됐습니다. 다시금 힘이 빠진 채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546으로 밀려났는데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주들, 금융주들 움직임 점검해드릴까 합니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과 동시에 금융주들도 시장 대비해서 더 크게 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은행 지주사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차장님, 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이제 그 가능성들이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열려 있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그 금융지주사들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역시나 그 주식이란 건 이제 결국 이제 수익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면 신한지주 역시도 이제 주총을 앞두고 전 이제 대표들의 이제 배임과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은행 업종에 대한 이제 수익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특히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창구에 많이 나서고 있는 이런 네.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들이 결국은 업종에 대한 그 수익 가치의 모멘텀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적정한 금리 수준의 금리 상향과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은행 간의 이제 합병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시장이 더 이상 이제 팽창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내에서 MS 싸움들이 치열할 거다.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는 역시나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먼저 그 투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유동성 장세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에서 이제 은행주 쪽, 네. 이제 금융이라든지 건설 쪽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럴 때 먼저 매수하는 업종 전략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돌아선다고 해도 조금은 뒷순위 쪽에 이제 금융권을 끼워 넣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금리가 워낙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돈이 모아진다고 해도 어디 은행도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런 거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개별 이슈긴 하지만 경영진들의 배임 횡령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박우신 과장님, 그 얼마 전에 나왔었던 용산 역세권 개발 문제 이것도 하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중장기적인 이슈 자체는 뭐 차장님이 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사실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하락폭이 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을 부채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이제 키프로스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뭐 글로벌리하게 뭐 장을 볼 때도 이제 금융주가 탄력을 잃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직접적인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 사실은 수급에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도 강세를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매도 강세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매라는 차원이라면은 지금 일단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흐름에서는 트레이딩 바이는 좀 가능한데 중기적으로는 좀 미지수,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좀 매매하기는 좀 껄끄러운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융주에 대한 시각 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 한 목소리 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분위기 좀 바꾸겠습니다. 좋은 종목 하나 넣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홈쇼핑 관련주 하나 넣어봤습니다. GS 홈쇼핑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 강세 한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근데 이유를 찾아봤더니 딱히 그냥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아니면 수급,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요. 지난해 여름부터 딱 45도 기울기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주현 차장님,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역시나 이제 홈쇼핑에 대한 이제 시장 점유율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역시 그 제품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판매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온라인 마켓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켓 시장들의 이제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역시나 해외 진출을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업종에 대한 전체 투자 판단 의견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 역시나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방어 그다음에 소비주들 이런 개념인데요. 홈쇼핑의 이런 매출과 수익은 다른 또 소비주들하고는 좀 다르게 견고한 이제 마켓 셰어를 갖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이고 제품군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제차부터 해서 가전 제품도 네. 이제는 홈쇼핑에 쇼핑몰에서 이제 외제차도 팔고요. 네.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루는 상품군들이 이제 고마진 상품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네. 전체적으로 마켓에서 마켓 셰어를 우수하게 갖고 있는 업체들이 미용 관련한 제품들, 특히나 화장품들 원가가 낮은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비용들이 오히려 홈쇼핑 쪽에는 전체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때도 역시나 수급도 현재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형태의 GS 홈쇼핑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고 매출액 비중들에 대한 성장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밀리더라도 홈쇼핑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우신 과장님의 말씀도 함께 들어볼게요. GS 홈쇼핑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투자 매력도가 좀 남아있는 것인지 봐주세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진입하기에 껄끄러울 정도로 좀 많이 많이 오른 건 올랐죠. 사실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주가를 논할 때 지금 19만 6,500원인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신고가 재돌파 다시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그 근간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가 굉장히 탄탄하게 수급적으로도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추이를 봐도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올라오는 측면들이 최근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잠겼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더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한 근간 자체는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저성장 기조다 보니까 탄탄한 매출처를 확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꾸준하게 가능한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러한 식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20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GS 홈쇼핑뿐만이 아니라 다른 쇼핑몰, 홈쇼핑 관련주들도 함께 뭐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홈쇼핑 관련주들 뭐 대부분 좀 주가 흐름이 괜찮은 편이고요. 예. 뭐 홈쇼핑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괜찮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네네. 이러한 종목들은 좀뭐 앞서 말씀드린 밸류 측면에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눈여겨 보여지는 종목 한 가지, 이 홈쇼핑 관련주들 움직임도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담아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1970선 조금 밀리나? 많아?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 임박하면서 또 하락폭이 키우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서도 점검을 해드렸지만 오늘 주요 방송사들 그리고 은행권들 전산망 장애 마비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리면서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간은 조금 침체되고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북한발 소행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저희 MTN과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밀려난 채 마감이 됐고요. 혹시 모르지만 조금 위축됐다라는 느낌은 받을 겁니다. 내일장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도 궁금한데요. 자, 백준 사장님 오늘 시장 판단하시면서 또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과 연계된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거래 매매들도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투자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이고 투자 전략 역시도 보수적으로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지수를 비트하거나 오히려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업종과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형주 중심, 특히나 뭐 삼성전자를 중심이나 IT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분명히 또 가격 메릿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145만 원대, 특히나 150만 원대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 145만 갖자. 원 선이 이제 기준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뭐 거기에서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140만 원대 초반대 에 대한 이제 뭐 손절선이라든지 리밋 하한선이 정해질 것이고 오히려 우회에 이제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가를 선정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밑에 손절폭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발생되는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이제 IT 관련한 소비, 뭐 경기 민감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든 그다음에 LG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나 관심 권역에 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도 이런 디커플링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기에는
뭐 그 폭은 상당히 좀 미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1900선 중반대라고 하면 그동안 대형주를 못 담으신 투자자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박우신 과장님의 말씀도 함께 들어볼게요. 조금은 그동안 우리에게 시장을 조금은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고 보수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 보입니까? 일단 지금 가장 시장의 키포인트는요. 사실 삼성전자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코스닥의 종목들이 레벨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하고는 무관하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이 지속이 됐었는데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이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은 한 차례 꺾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에서 한 500, 뭐 하단으로는 한 크게는 한 520까지 좀 어느 정도 박스권 횡보 장세를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아직 진행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부른 예측일 수는 있는데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근간 자체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보면 550포인트는 한 4년 정도 고점대를 형성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긴 좀 버겁습니다. 따라서 좀 쉬는 구간들도 필요하고 현재 수급 상황 자체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이 못 끌고 갑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 자체 지수를 또 봐야 되는데 코스피를 전 개인적으로 1960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장 마감에 60포인트 부분 뭐 살짝 깨고 이제 밀려나면서 이제 끝났는데 이 포인트에서의 공방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3거래일 전하고 4거래일 전 이틀 동안 1조가량 삼성전자 외국인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일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도 대응을 했고요. 금일도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수의 약세에 좀 근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6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경고가 과연 발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장 자체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장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에 좀 갇힐 수가 있지 않나. 종목 자체가 더 슬림화될 것 같고요. 뭐 2월 달이나 뭐 이런 상승장처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보다는 좀 종목이 많이 슬림화돼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저점 가능성이 좀 있는 위치인 만큼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좀 포트 변동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네.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이제 살펴보고 있는 도중에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 또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앞서서도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방송사 그리고 주요 은행권들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각 부처들이 지금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S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아예 그 문제가 파일들이 아예 삭제돼 버렸다고 합니다. 부팅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방송상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통신업계에서에 따르면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커가 인터넷 그 URL을 변경을 해서 이번 사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조사에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장을 이렇게 되면 좀 가늠하기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장에 맞춰서 내일을 위한 준비 또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전략 한 말씀 세워주세요, 백준 차장님. 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서두에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도 이제 보수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용해서 지수들을 하락을 이용해서 그동안의 차익 거래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수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지수 조정 시에는 뭐 100%의 이제 현금 비중을 다 주식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25%만 바꿀 것이냐, 이 비중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기적인 상승 추세 안에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전체 시장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현금 비중에서 주식 비중으로의 일부 편입은 충분히 가능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장 역시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외국인들과 선물과 그다음에 현물 시장을 이용한 이런 매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수급적으로 누를 공산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장중 저점을 이용한 매수가 좀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우신 과장님도 전략 세워주셔야죠. 혹시 뭐 종목 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일단 시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변곡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좀 집중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략 자체는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분할 매수 대응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세 종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BI 모기지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소 종목이고요. 일본 업체입니다. 일본 업체인데 상장은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 흐름, 추세 흐름도 굉장히 괜찮고요. 수급도 나쁘지가 않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레벨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서두에 일본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부터 국내 쪽에서 모기지 사업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또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네네. 변동폭이 작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담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업체입니다.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인데 주가가 뭐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갔는데 동종목은 주가가 일봉을 보시면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11,000원부터 이제 주가가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식약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2월 달에 공시가 나온 부분들을 보면 작년 실적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의 실적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여지들이 크고 또한 이제 치매 진단 키트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를 만약에 득하게 된다면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가 위치나 시가총액 크기나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 급락장에서도 흐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식약청의 특허 부분이 예. 언제쯤 나오는지는 전혀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실 이 종목이 한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미지수인 부분인데 어쨌거나 주가 측면에서 네네. 주가 측면에서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ITX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 주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 오늘도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예, 이 종목은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박근혜 정부의 뭐 보안 관련, 뭐 CCTV 관련 이슈도 뭐 한몫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들하고 거래선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 자체가 이제 미국 업체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졌잖아요. 예. 이러한 재정 적자를 어느 쪽으로 메꿀 거냐에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물론 굉장히 이제 작게 나온 기사기는 한데 온라인 카지노 관련돼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에 좀 메리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500억이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흑자가 꾸준히 나는 기업이고요. 따라서 좀 주가는 모멘텀도 있고 추세도 괜찮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 판단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 3개나 보여주셨네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신 과장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